네, 반갑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는 우리의 앱마켓, 온택트 뮤추얼 앱마켓에 접속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이 어려웠던 앱마켓이 우여곡절 끝에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온라인 앱마켓 진행을 맡은 이대한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만나는 온택트 뮤추얼 앱마켓은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지역 상공인 온라인 판로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블루의 극복을 위한 심리적인 어떤 위로 방안을 제시하기도 할 텐데, 무엇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을 해서 새로운 지역 축제의 지역 축제로 발전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상인 여러분들, 셀러 여러분들도 만나 뵐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앱마켓을 진행하시는 스텝 여러분들도 함께 만나면서 앱마켓의 스토리를 한번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마켓 하면은 토크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또 요리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요.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하는 요리 프로그램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에 이어서는 공연도 여러분을 찾아뵐 겁니다. 정불타와 이세션즈 그리고 그 외에도 심규빈 재즈 트리오 그리고 나다은이 준비하고 있는 공연 프로그램도 많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셀러 여러분들이 옆에 자리에 계시는데요. 이 세 분 다 앱마켓, 그동안의 앱마켓과 함께 해온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마켓 셀러 여러분들이십니다. 드메르 그리고 유리정원 그리고 디레디레 세 팀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도에서 카페 운영하고 있는 드메르 대표 이원재라고 합니다. 지금 직접 로스팅을 하고 그다음에 제빵도 직접 하면서 소소하게나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포동에서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실 유리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지혜은입니다. 작업실도 운영하고 있고 따로 홍보도 하면서 판매도 하고 있는 쇼룸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광안동에서 인도 패브릭 수입 소품샵을 운영하고 있는 디레디레 박우인입니다. 저는 이제 아직 국내에 많이 없는 특별한 핸드메이드 패브릭으로 만든 소품들을 이제 수입해서 제작도 하고 해서 소개해드리고 이제 샵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있어요. 네, 깔끔했습니다. 아주. 네, 앱마켓 기획팀에서 직접 섭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앱마켓의 기획팀이 가장 신뢰하는 세 팀이지 않을까. 이곳에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 나와 주셔가지고 앱마켓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 분 한 분 앱마켓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나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메르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앱마켓 2회차 때부터 지금까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대통령 수방에서 이제 지역 상권 살리기의 취지로 시작된 앱마켓이라고 하셔서 저희도 이제 같은 지역에 있는 상인으로서 함께 하면은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인분의 소개로 이런 영도에 이런 마켓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참여를 하지 않겠느냐 권유를 받아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부산에 이런 정말 괜찮은 마켓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지원을 했거든요. 이거를 계속 참여를 하다 보니까 너무 괜찮아서 계속 이제 무조건 앱마켓이 열리게 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 일정을 미루고서라도 이제 이 마켓에 참여할 정도로 참 괜찮은 마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팀이 섭외를 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앱마켓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신뢰가 지금 구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마켓 플랫폼과 상인들의 신뢰관계가 두터운 만큼 잘 운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뢰를 보내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앱마켓의 브랜드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디레디레 또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2018년도에 처음 디레디레를 시작해서 이제 소품이나 뭐 패브릭 소품들을 수입해서 가져와서 이제 보여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반응일까 되게 이제 호불호가 많이 취향을 많이 타는 아이템이니까 어디에 보여줄까 하고 있는데 이제 마침 제 지인 아는 언니가 이제 액세서리 또 셀러이셨거든요. 그래서 엠마켓이 있다 한번 해볼래 해서 지원을 했다가 운 좋게 또 돼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엠마켓 저도 똑같이 이제 너무 좋다 여기는 영도에 이런 곳이 있다니 이러면서 계속 지원해서 매번 참가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일단은 영도 그리고 영도의 무량장이라고 하는 독특한 경관 아래서 상인 셀러분들의 제품을 선보일 수 있고 또 주민들도 만나고 손님들도 만나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번 이렇게 부산 영도에 계신 분도 계시고 영도에 계시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매번 어쨌든 간에 영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찾아와서 상품을 선보이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자리가 사실 올해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 연말이니만큼 한번 지난달에 한번 돌아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힘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카페 같은 경우는 착석이 불가능하게 돼버리면서 그나마 이제 힘든 상황에서 버티고 있던 그런 선마저도 무너진 것 같은. 근데 뭐 한편으로는 좀 더 강력하게 해서 빨리 잡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분은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는 우선 그러니까 마켓을 할 때는 제가 만든 작품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 초에는 코로나가 금방 지나가겠거니 하고 생각을 해서 한 2달 정도는 수업을 그냥 전혀 안 했었어요. 서로 안전한 게 좋으니까. 그런데 이게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하니까 여기에 적합한 어떤 방안을 생각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고민하다가 제가 조금 힘들더라도 서로 안전하게 저도 이제 수업을 하는 게 좋으니까 한 분이 오시면 한 분만 그냥 그 수업을 받아서 같이 이제 그 3시간 저는 수업인데 3시간 동안 한 분만으로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시간 이제 끝나면 다른 분 오셔서 수업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시민을 대면해야 되는 그런 대표님들께서도 어쨌든 간에 이 방역 수칙을 굉장히 준수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는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되게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이 상황이 빨리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디레디레는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가게를 오픈했어요. 그래서 아. 강안동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5월쯤 없어지겠지 하면서 이게 좀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근데 가게 오픈하고 하고 싶은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희도 저희 공간이 생겨서 더 많은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엄청 여러 가지 물건도 많이 수입하고 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진짜 부산 로컬 이제 그런 손님들 보면서 이렇게 반응을 바로바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SNS나 뭐 이런 다른 그냥 뭐 블로그나 이런 걸로 보여드려야 되고 직접 보실 수 없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해요. 엠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바로 만져볼 수가 있고 바로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직접적으로 들을 수가 있고 텍스트로 보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된 사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경험을 또 좋은 경험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다 그 마켓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단절되었다라는 점은 굉장히 아쉽고 잘 끝나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분 다 엠마켓과 인연도 깊으시고 엠마켓에도 직접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 하셨는데 일단 기억에 남는 그런 엠마켓의 순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특별히 어느 부분이 기억이 나거나 그런 거는 솔직히 없어요. 근데 그런 반면에 제일 처음에 참여했을 때부터 19년 참여했을 때부터 지금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참여를 못한 이전까지 늘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꾸미시든지 간에 그 소통하는 그 부분이 늘 같았기 때문에 일정한 퀄리티를 네, 계속 네. 유지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 행사의 질도 마찬가지지만 운영하시는 팀들도 셀러분들이랑 너무 원만하게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그 분위기만 달라질 뿐이지 제 마음가짐 뭐 여기가 더 이번에는 더 좋다 전엔 더 나빴다 그런 거는 딱히 없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회차가 특별히 좋았고 어떤 회차가 네. 특별히 나빴다 이런 것보다 늘 일정하게 일정하게 좋았다라고 네, 네.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행사를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천사일 수 있거든요. 그냥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준 첫 회차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첫 회차는 진짜 이런 창구는 아니었고요. 시장 통해서 시장에서 그 시장 상인분들 이제 영업을 안 하실 때 그 시장 상인분들의 거기 매대 위에 두고 했었는데 제 기억에는 저는 그 생선 파시는 떡집이었는 것 같습니다. 떡집 사장님 그 매대에서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기억이 제일 남는 것 같습니다. 좀 독특했던 이미지이기도 하고 첫 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통시장의 공간을 활용을 하는데 제품은 다 바뀌는 거죠. 네, 근데 그렇죠. 엄청 그 마켓을 가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독특한 경험이었을 것 같고 네. 셀러 입장에서 되게 독특한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세 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도 잠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디레디레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패브릭 소재, 네. 인도의 인도를 중심으로 왔던 패브릭 천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판매를 하신다고 네. 하셨었어요. 혹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패브릭 소재를 어떻게 활용했을 때 좀 더 이쁠 수 있다. 네.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저희는 이렇게 지금 테이블에 올려놓은 이제 테이블보라고 하죠. 그런 테이블보로 나온 제품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손님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고 또 손님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보로 활용하시다가 저희는 이렇게 타피스트리처럼 벽에 걸어가지고 하셔도 되고 커튼처럼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100% 면이기 때문에 침대 스프레드 어떤 손님은 그러니까 이불 덮는 이불을 겉에 면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옥수선집 가서 다라락 박아가지고 오. 예, 그냥 예쁜 이불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소품으로 활용하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꼭 틀에 박힌 테이블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그냥 다용도 스프레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써달라. 예, 그렇게 해서 저희도 그게 되게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손님들한테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인도도 그렇지만 각 나라마다 아까 제가 그 문양이 좀 독특하다고 네. 했었잖아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반얀트리라고 하죠. 그 네. 생명의 나무 그게 그 인도의 국목이라고 저는 네. 알고 있는데 그 문양이 가장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또 제가 디레디레의 그 제품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네. 그 문양하고는 또 약간 좀 다른 네. 점이 있었거든요. 혹시 차별하시는 아. 요소가 좀 있으신지? 네, 저희는 조금 소녀틱한 거 그리고 막 꽃이 많고 화려하고 이국적인 느낌의 쨍한 색감의 여러 가지 이국적인 색감이 막 이렇게 보색 대비로 막 조합된 그런 느낌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너무 이국적이지만 너무 히피스럽지 않은 그래서 좀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살짝 유럽 빈티지라고 느낌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패션도 밝고 경쾌하면서 빈티지스러움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네 쨍한 거 좋아합니다. 다음으로는 또 그 유리정원 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용식이 용식이를 그렇게 찾아다니던 네. 동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동백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또 동백이 조명이라고 해서 많은 화제를 받으셨었어요. 까멜리아라고 하죠. 그 동백이가 운영하던 그 가게의 천장에 있던 그 조명이 바로 직접 디자인하신 동백이 네, 조명인데 혹시 뭐 드라마가 또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 방영된 이후에 조금 달라지신 점이 있으신지? 19년도에 작년이죠. 그 일이 저도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드라마 협찬이라는 게 저도 우연찮게 제가 이제 빨강 동백 썬깨철을 유리로 만든 모빌을 보통은 썬깨철라고 하는데 그 썬깨철을 디자인해서 이제 판매도 하고 있고
그렇게 디자인하고 있었는데 KBS 측에서 연락이 와서 인테리어 팀에서 그 동백 성게철을 봤는데 그 사진을 보내주시고 봤는데 동백 조명도 디자인 되느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우가 누구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공효진 배우래요. 근데 해야죠. 제가 진짜 공효진 배우를 너무너무 무조건 해야죠.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더도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동백 조명을 디자인을 해서 보내줬더니 다행히 마음에 든다고 하셔가지고 공효진이 운영하는 맥주집에 걸린다고 했거든요. 높은 공간이라서 커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3개랑 동백꽃 모빌이랑 이제 보내드렸어요. 드라마를 보면 네. 그 조명이 정말 전면에 드러난다거나 하지는 않는데 정말 그 깨알 디테일을 또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깨알 디테일에 그 동백이 다 새겨져 있고 네. 그러면서 아마 조금 입소문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제가 따로 홍보하거나 제가 그렇다고 뭐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스테인드 글라스 작가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우연찮게 찾고 찾으셔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강원도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구매를 꼭 안 하시더라도 그거 동백이 조명 꼭 한번 보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덕분에 그렇게 됐고 지금은 그 덕에 어쨌든 그게 오페라 유령이 이어지고 드라마 다른 거 3개 더 하게 되고 아, 영화도 그렇군요.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지금 포항에 까멜리아 그 근대 역사거리에 있는 까멜리아 그 공간이 있거든요. 촬영 장소. 거기에 똑같이 지금 세트장이랑 꾸며요. 그래서 제가 동백이 조명이랑 그런 거 이제 만들어 드리고 그러니까 약간 그 시발점이 돼서 재미있는 작업을 계속 이어지게 돼서 정말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유리정원의 효녀 효자 같은 네, 그런 진짜. 제품이 될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백이 조명, 동백꽃 필무렵 드라마라고 하는 매체를 또 만나서 네. 새로운 활로를 또 개척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또 더 계속적으로 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그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드메르 대표님께 한번 또 여쭤볼 텐데 영도가 거의 카페의 성지로 이제는 등극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카페들이 그 영도의 그 천혜의 자연 경관과 더불어서 그 카페들이 생겨나고 있고 많은 심지어는 영도에서는 커피 축제가 또 그 개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카페가 이제 영도에서 카페가 활성화되면서 좀 더 다양한 이제 커피 문화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전에 저희가 처음 열었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이제 활성화되진 않았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대형 카페들이 이제 여러 개 생겨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조금 약간 희망사항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저쪽에 대형 카페들이 있는 지점들이 아니더라도 군데군데 더 많은 더 다양한 카페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 카페들 쪽에도 이제 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돼서 진짜 영도 전체가 이제 다 같이 커피를 하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좀 운영을 하실지 아니면 엠마켓에 어떻게 운영됐으면 좋겠을지 한번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운영진분들이 너무 이제 매 회마다 다양한 컨셉과 또 안정된 운영으로 잘 해주시고 계셔서 솔직히 뭐 더 바랄 건 없는데 더 많은 이제 접근성과 더 솔직히 욕심이죠. 좀 많이 했으면은 더 자주. 네. 이런 좋은 이제 행사를 뭐 1년에 횟수가 아무래도 제한은 되겠지만 그래도 기존보다는 조금 더 많이 접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대표님처럼 말씀처럼 자주 이 엠마켓이 개최가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졌을 때 한 번이라도 내년에 한 번이라도 그냥 이전에 했던 마켓 같은 그런 행사를 해서 서로 그냥 웃으면서 약간 사람 냄새 나는 마켓이라서 저는 엠마켓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안부 인사 묻고 그런 마켓이 한 번이라도 그냥 열렸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때쯤이면 하겠구나, 엠마켓이 열릴 때가 됐구나, 1년에 3-4번 했으니까 기다리면서 재밌겠다, 진짜 즐기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재밌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괜찮아지고 한 번이라도 하면 너무 좋겠다.
그냥 이제는 많이 안 해도 되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게 마스크도 안 쓰고 쓰더라도 괜찮아요. 쓰더라도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그 기능만이라도 복원이 되고 회복이 된다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다시 우리가 원래 즐기던 것들을 그대로 즐길 수가 있을 텐데 일단 많이 아쉬웠지만 올해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셀러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갔으면 너무 서운할 뻔했어요. 이 엠마켓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로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엠마켓에 그간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지와 응원 아마 계속적으로 보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금해를 유리정원 디레디레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온택트 뮤추얼 엠마켓 셀러 여러분들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